최강의 피. 네, 선방위를 둘러싼 논란, 언론 시민단체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이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흔히 총선이라 부르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또 주요한 재보궐 선거 시기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주요 선거 시기에 일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법정기구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의 그 선방 심의는 2023년 지난해 12월 11일 출범을 해서 다음 달 5월 10일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 중에 있는 건데. 그렇죠.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지금 단행해서 네. 지금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선방위가 의결한 제재들 좀 총평이랄까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아직 선방 심의가 계속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민원연 활동가가 지금 현장에 가서 방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징계가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현재 4월 저희가 4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선방 심의가 구성된 그 이후 네. 역대 사상 최대 법정 제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방 심의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법정 제재라 함은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이 방송사가 향후에 3년, 4년, 5년마다 방송사는 재승인, 재허가를 방통위로부터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심사를 할 때 이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감점 요인이 되면 점수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쌓여서 감점 요인이 크면은 제어가 못한다, 재승인 못한다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무더기로 또 특정 언론사 또 특정 방송을 겨냥해서 이루어진 거는 처음이다. 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김혜영의 뉴스 공감도 3건이나 제재를 받았고 받았죠. 아직도 또 의견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건들이 많고 또 네. 지금 최근 의결된 것들도 있어서 네. 선방위가 5월 10일까지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역대 최다 기록은 계속 갱신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 아니죠. 선거방송을 심의할 때 이렇게 무더기에 수십 건씩 징계를 하고 또 특정 방송, 지금 MBC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MBC 같은 경우는 한 번 선방 심의할 때마다 MBC TV와 라디오를 통틀어서 뭐 11개의 무더기 징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평화방송, 카톨릭 평화방송도 지금 3건이나 됩니다. 네. 네, 또 의견 진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죠. 봐야 됩니다. 네, 의견 진술은 사실 대부분은 이게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거든요. 예. 방송사업자한테 직접 듣겠다 이거는 중징계를 하겠다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선거 시기에 많아야 법정 제재가 보통 통상 2건, 뭐 3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수십 건씩 누적이 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번 저희가 통계를 보면 대부분 선방 심의가 중징계를 법정 제재를 내리는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관련 보도 또는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사유가 공정성 위반 사례가 제일 많은데 네. 이 공정성으로 방송을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공정성의 기준이라는 게 정량적, 정성적으로 네.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게 또 정치적 유불리나 입장에 따라서 워낙
주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공정성 심의는 최소한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과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만 집중해서 네. 그것도 명백하게 방송 내용에 사실이 틀렸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네. 게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일방적 기준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는 거는 비판 언론을 향한 표적 심의 아니냐, 네. 정치 심의 아니냐. 그래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시민단체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 지금까지 나온 보도, 징계받은 보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번 선방심의는 놀랍게도 선거와 무관한 방송이나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칼날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건으로 네.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두 건이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례를 보고 기사를 쓰거나 칼럼을 쓴 언론사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또 뭐 MBC 같은 경우 파란색 숫자 1을 날씨 예보에 받았고. 미세먼지 수치인 1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데 이게 선거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공정성 얘기해 주신 거와 또 약간 결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라는 매우 주관적인 해석으로 공정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주장을 한 건데요. 예. MBC 같은 경우는 방송에 숫자 2를 빨간색으로 띄워놓고 하는 보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려는 고의적, 의도적인 정치 편향의 방송이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 내용이 이게 분명하게 정치 편향이다라는 고의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인상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근거로 정치 편향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러한 심의 주장도 사실 역대 선방위에서는 이렇게 근거 없이 편파적인 느낌을 준다. 네. 네, 이런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사실 선방심의 하는 분들이 방송의 전문가나 또는 언론의 전문가이거나 또는 언론하고 연구하고 있거나 언론 관련 법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또는 오랜 동안 시민언론운동을 하셨거나 예.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번 선방심의는 유독 저분이 언론계 출신이긴 한데 심의의 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 현장 방청을 하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심의의 기준이 네. 이렇게 부실할까? 네. 이런 발언들을 스스럼 없이 좀 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나 이게 시청자분들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선방심의의 주요 의사록, 회의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때보다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이게 뭐 4월치는 아직 다 안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발언들을 보시면 정말 이게 방송 심의 회의록인지 아니면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네. 너무나 좀 황당무계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논란이나 지적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선방심의위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총선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단체가 가세해서 논쟁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선방심의가 그 선방심의 기구의 그 취지와 그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심의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걸 다루는 데가 아니고요. 선거 방송 관련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예, 모든 선거와 관련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 심의한다. 이거는 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한을 네. 선방심의에 그 누구도 준 바 없습니다. 예, 법령에 따르면 선거 방송에 예. 국한해서 그 선거 방송이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확대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월권이자 남용, 예,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네, 이거는 저희는 아주 위법적인, 예, 불법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 예, 그 누구도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방위가 꾸려질 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 네. 짚어주신다면요. 네, 선방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교섭단체 보통은 여야 한 명씩 네. 이렇게 그동안 추천을 해왔고요. 나머지는 언론단체나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할 단체를 추천해서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방심의 위원 추천을 할 때 여야에서 추천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 야에서 추천한 방심위원은 아예 배제된 채 예, 참석하지 않은 채 여당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여권 추천위원 네. 현재 위원장인 류일임 그리고 상임위원인 황성욱 두 분만이 어떤 선방위원들을 추천할지 그 단체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단체를 정한 건데요. 그 부분부터 문제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학계나 언론단체나 방송단체에서 주로 받았던 단체가 아니라 네. 이런 단체들도 소주단체나 또는 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단체나 예.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강력히 시민의 입장에서 유감인 건 TV조선 출신 방송인이 전직 방송인이 이번에 추천이 됐는데 네. TV조선은 이번에 선거방송 심의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TV조선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을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한다면 그러면 이분이 TV조선의 그 방송 보도가 심의 대상이 됐을 때 그건 이해충돌 문제거든요. 네. 그럼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TV조선 출신이 TV조선 보도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 예. 네. 이런 부분은 아주 공정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추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이러는데 지금까지도 전직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전직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퇴사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예, 또는 다른 활동들을 했던 분들 또는 뭐 협회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송사에서 일한 분들보다는 네. 그런 분들을 추천했던 게 이런 시비를 없애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번에 그렇게 TV조선 네, 출신 분을 바로 선방심의위원으로 구성을 위촉을 했고 여러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른바 5인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중징계를 남발을 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징계를 네. 법정 제재 등을 주도한 이른바 5인방이 있는데 그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일색 위원회 구성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초기부터 제기됐고요. 네. 이런 구성이라면 심의 자체가 편파적이고 또 심의의 결과 자체도 아주 편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됐고 실제보다도 이렇게 기막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지금 박지훈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 언론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관련된 두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요거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 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뭐 시민단체나 시민이나 이런 데서 권익위원회 신고를 했을 때 네. 이게 지금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 저희가 제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권익위원회에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지금 네.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이외에도 네.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이번에 역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있습니다. 방심위 지부에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서 권재홍, 최철호 두 위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이른바 이 공원연이라는 보수단체의 전직 대표를 맡거나 임원을 맡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단체 민원의 대다수가 공원연에서 접수한 민원인데 본인들이 몸담았고 활동했던 단체에서 무더기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그 출신들이 심의하고 또 그 심의가 민원의 정당성이라든지 적절성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민원 취지 그대로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 이거는 뭐 민원을 넣으면 그러면 바로 그냥 프리패스가 되냐. 예, 그러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몸담았던 단체 이게 2년 이내에 몸담았던 단체의 경우는 심의를 할 때 회피를 해야 되는데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편파적 심의를 표적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방심위 지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공원연 측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거에 민원연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와 방통위에 진출한 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희 민원연 출신인 분들이 방통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방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여당 추천위원들만 있는 그런 구조에서 추천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또는 뭐 대통령 이런 절차와 법의 근거에 따라서 추천과 임명과 위촉 과정을 거쳤고요. 또 그분들이 민원연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민원연이다 만약에 알았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회피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방심위 심의 구조는 사실 이게 어느 민원연이 어느 단체나 어느 시민이 민원을 냈는지를 밝히지를 않는 구조예요. 그걸 규명은 아니어서. 그렇죠. 그건 임명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공원연 같은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공원연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성명을 낸 내용들이 그대로 심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전과 달라진 건 방심이나 선방심의가 이전에는 사무처에서 접수된 것을 이게 한번 걸렀죠. 그렇죠. 이게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다 낸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내용이나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양도 방대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류일임 위원장은 다 올려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 부분도 문제라고. 그것도 문제죠.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위원회가 뭐 위원회가 모든 거를 다 좌우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그 물리적 여건이 있는데 충분한 심의와 심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고요. 공정언론 국민연대 측 관계자에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이신 신미희 사무처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